얼굴이 늙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우리 몸은 하나예요. 또 얼굴이 늙을 때 몸은 멀쩡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 전까지 크게 관리를 못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1번으로는 추천드려요. 연예인이 아니에요, 비교 대상은. 예쁘고 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스트레스가 나를 더 안 예쁘고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성형외과 전문의 아틀리에 성형외과 고주영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얼굴뿐만 아니라 몸도 연령대별로 확 늙는 것 같아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좀 여쭤보려고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본 연구는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인데 만 34세, 60세, 78세에 노화가 이제 급속도로 가속화된다고 하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연구예요. 그 연구의 모집단이 아마 4,000명이 좀 넘을 거예요. 대규모 연구고 또 믿을 수 있을 학술지에 실린 내용이기 때문에 꽤 신뢰도가 있는 연구인데요. 30대 중반쯤에 얼굴도 얼굴이지만 몸도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끼는 시기가 한 번쯤 오고 환갑 전후로 오면은 내가 이제는 중년인가 노년인가 고민을 하게 되고 78세 이후에서는 초고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확 노화가 오게 되는 시기를 맞게 되죠. 얼굴도 얼굴이지만 몸도 이 시기에 좀 많이 늙는 걸까요? 그럼요. 얼굴이 늙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우리 몸은 하나예요. 몸이 늙으면 얼굴도 늙고 또 얼굴이 늙을 때 몸은 멀쩡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화라는 거는 굉장히 복합적인 과정이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 번에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외모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내부 장기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노화는 한꺼번에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피부가 예전 같지 않고 저녁에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많이 붓는다든지 체력의 회복 속도가 매우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는 시점이 30대 중반 정도가 될 텐데요. 외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신다고 하시면은 결국에는 몸이 내부가 건강해야 외부가 건강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30대 중반부터는 근육이 예전처럼 잘 유지가 되거나 잘 생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소화 기능도 예전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들, 가공이 덜 된 음식들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서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거를 무엇보다 추천을 드리고요. 내가 20대 때 그 몸매 이렇게 막 집착을 하실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너무 체중이 많이 늘게 되면은 관절에도 부담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육을 늘리고 음식 섭취를 잘 하되 체중 조절을 하실 수 있도록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병행하시는 게 노화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거고요. 피부에 있어서는 자외선을 좀 피하시는 거. 햇볕도 많이 쬐야지 비타민 D도 합성이 되고 하지만 얼굴에 너무 직격으로 자외선을 맞게 되면 피부 노화가 굉장히 가속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습과 자외선 관리에는 신경을 좀 써주시면 34세 때 올 수 있는 그런 노화는 1단계로 좀 막을 수가 있겠죠. 이때 많이 출산하시기도 하셔서 더 확 늙는 게 체감되실 것 같은데 이때는 어떤 예방과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내가 얼마만큼 출산 후에 몸이 변할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사실상 없습니다. 출산 후에 내가 머리가 얼마나 빠지게 될지, 얼마나 피부가 상하게 될지, 배는 얼마만큼 늘어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세요. 출산을 하고 나서 그래도 신경을 써서 수유가 끝난 이후에 운동도 많이 하고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 식단 관리도 잘해서 예전처럼 납작한 배를 가지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제왕절개를 했다든지 피부가 원래 약해서 복원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튼살이 과하게 생기면서 탄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바지 위로 많이 출렁거린다든지 가슴도 예전에 많이 부풀었다가 줄어들면서 윗거짐이 많이 심하고 처짐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 몸매를 지키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에게 잘 맞는 보정 속옷을 입는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고요. 운동을 하실 때도 가능하면 많이 출렁거리지 않게 좀 타이트한 속옷이나 레깅스를 입고 보조적인 요법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 복원이 되지 않을 만큼 피부가 많이 늘어났다던가 피부가 많이 텄다던가 피부 지방 조직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처졌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것도 계획에 따라 달라요. 바로 둘째를 이어서 갖겠다던가 셋째를 이어서 갖겠다던가 했을 경우에는 조금 뒤로 미뤄지는 게 맞지만 이제 이걸로 출산이 끝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과 안 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충분히 노력을 했을 때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의학적인 도움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 라는 판단이 들었을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죠.
많은 여성분들이 출산 후에 산후 우울증 때문에 또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체형의 개선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몸과 마음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사실 몸이 많이 개선되면 마음이 아픈 것도 좀 많이 개선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내가 마음이 아픈 이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나의 신체의 변화라고 했을 때는 그 신체의 변화를 개선하는 거가 마음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하면 그게 없어진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술해 주시는 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사실 60세뿐만 아니라 50대 중반부터 저희 부모님도 확 더 늙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늙지 않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30대에 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근육 운동, 식단, 그 다음에 유산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꾸준히 이어져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50대, 60대로 가면서 정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아집니다. 물론 10대부터 20대 누구 하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겠냐마는 중년으로 넘어가면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던가 가족 중에 누가 아프기 시작한다던가 이혼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정말 사람이 약해지고 늙었구나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그동안은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잘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은 이제 그 이후에는 내 마음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또 좀 더 몸을 더 많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더 잘 자고 모자하고 선크림을 바르시고 그렇게 해서 꼭 햇볕도 많이 쬐고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인간관계를 유지를 하시는 게 60대 때의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30대지만 너무 공감이 가는데 30, 40대부터 관리를 받는 분들과 안 받는 분 차이가 5, 60대 때 확 나시더라고요. 중년분들 대상으로. 이때부터는 좀 이런 관리는 꾸준히 해주면 어려 보일 수 있다, 이런 시술 좀 추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사실 중년분들한테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늙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지 않아요. 좋은 시술도 많고 티 안 나게 할 수 있는 수술도 많고 본인이 그만큼 관리를 하면 그렇게 늙지 않고 예뻐질 수 있는 방법들은 충분히 많이 있고 그걸 해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타고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간과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노화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미디어라든가 인스타그램, SNS, TV에서 보는 분들은 정말 1%밖에 안 되고, 그분들은 직업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만큼의 외모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는 다른 생업이 있고 다른 일들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런 몸매와 그런 외모를 갖기를 바라는 거는 너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예쁘고 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스트레스가 나를 더 안 예쁘고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한 50살로 보이는데 사진 보면 40대 때 그때가 좀 예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그 정도 돌리는 거는 정말 어렵지 않고 추천드릴 수 있는 시술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50대인데 20대처럼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좀 병원에 오래 오셔야 되고요. 자주 오셔야 되고요. 엄청 많은 잔소리를 해야 50대가 30대 초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가 50대인데 젊은 40대 후반처럼 보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추천해 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연예인이 아니에요, 비교 대상은. 내 친구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이를 먹은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적당한 시술 한두 가지만 받아도 굉장히 어려질 수 있어요. 어떤 분한테는 그게 울세라가 될 수도 있고요, 간단한 보톡스가 될 수도 있고 소량의 필러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나는 피부에 잡티만 없어져 좋겠다, 레이저도 있고 스킨 부스터도 있고, 그렇게만 해도 노화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거, 그거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지 마시고 병원에 한번 오셔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때 시술만 알려드리고 수술만 알려드리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주름들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노화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좀 크다 그러시면은 병원을 한번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연예인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난 1년에 한 번씩 울서마지 꼭 받는다. 자주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술 몇 개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거든요. 탄력이 떨어지는 거는 모두가 다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은 울세라 같은 초음파 리프팅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 온다고 하면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써마지 같은 고주파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울세라가 맞을지 써마지가 맞을지 울세라 써마지를 동시에 하는 게 좋을지 이거는 좀 피부 타입이나 내 얼굴의 골격 구조나 지방의 배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피부의 잔주름이나 모공 같은 걸 좀 개선할 수 있는 스킨 보톡스 이게 들어가면 또 도움이 될 거고 표정 때문에 생기는 주름들을 잡을 수 있는 근육 보톡스 이런 게 들어가면은 급하게 가는 노화는 막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광노화가 필연적으로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백 관리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좀 체형의 변화가 와서 콤플렉스가 생기신 분들한테 이런 시술만큼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다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출산 후에 이제 몸이 변한 거 이제 이거에 대한 수술들은 미국에서는 마미 메이크오버라고 해요. 엄마들의 출산 후 체형 성형, 가슴이 처져 있으면 가슴을 올리고 복부가 늘어져서 처져 있으면 복부 성형을 하고 정말 드라마틱하고 좋은 방법이고요. 그런 수술을 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정상적인 몸의 배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도한 지방 등은 앞으로 체중의 중심을 이동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다른 관절 부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불필요한 지방이라든지 조직들을 제거를 하게 되면 관절이나 이런 것들의 부담이 많이 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쉐입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권해드리는 수술이고요. 정말 수술이 필요하냐 아니면 시술이나 다른 것들로 가능하냐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환자분을 진찰을 해봐야 되고 조직의 상태도 봐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팔다리는 좀 가늘어지고 복부는 좀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육에 대한 단백질에 대한 보충 이런 것들이 소홀해지면 다리는 더 가늘어지고 내장 지방은 더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 지방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국소적으로 냉동 지방 분해라든지 지방 분해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식욕 조절이 너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아도 되는 위고비라든가 예전보다는 부작용이 덜한 식욕 조절 약물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병행했을 때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죠. 70대 전후의 분들한테는 어떤 시술이나 좀 수술이 좋을까요? 70대 이후에 내가 그 전까지 크게 관리를 못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1번으로는 거상을 추천드려요. 안면 거상, 목 거상 이런 수술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수술을 못 받는 분들도 계세요. 안면 거상 수술이라는 게 실제로 작은 수술은 아니에요. 이게 수술 시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반. 만약에 앓고 있는 지병이 계시는 경우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된다던가 마취를 그만큼 견딜 수 없는 체력이라고 하시면은 그런 시술은 못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살 날이 100세 시대에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거상을 못한다고 포기할 일이냐? 꼭 그렇진 않아요. 지금 70대인데 50대처럼 보이고 싶으면 거상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60대 초반처럼 보이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큰 수술이 아닌 수술들, 눈 거상 수술이라든가 그리고 약간의 필러 그리고 약간의 스킨 부스터 이런 것들만으로도 나이를 10살쯤 돌리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길려 의사님께서 92세이신데 60대처럼 보이는 걸 보면 그럼요. 정말 의학의 기술이 어마어마하다. 의학의 기술도 어마어마하지만 제가 알기로 이길려 총장님은요 체력 관리를 정말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활동도 굉장히 왕성하게 하시거든요. 그거의 기반은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건강함이거든요. 외모도 외모지만 건강하게 체력 관리를 하신 거 식습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하셨다라는 산 증인이신 거죠. 그럼 원장님 사실 70대, 60대 분들도 몸매가 처짐 없이 거상이나 이런 게 될까요? 수술로서? 가능하시죠. 60대든 70대든 가슴 거상이나 특히나 뭐 미니 복부 성형 같은 경우 삶의 질은 올려주면서 수술 자체가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이 위험한 수술을 미용적인 목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보통 복부나 가슴 거상에서는 상처가 조금 천천히 남는다든지 흉터가 생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수술을 할 때 가장 큰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신경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위험할 게 많이 없으세요. 경험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정확한 디자인으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수술 자체의 위험도는 많이 높지 않은 편이고요.
안면 거상도 물론 경험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했을 때는 위험도나 합병증이 아주 높은 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면에는 신경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죠. 안면 비대칭이라든지 피부 부위의 괴사라든지 빈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고 같이 상의해서 결정해야죠. 수술하기 전에 피검사, 전신마취 검사들을 다 하거든요. 그런 검사들 통해서 수술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판단이 들게 되고 앞으로 남은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 수술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인생에서 확 늙는 시기도 있지만 확 늙는 이벤트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벤트를 겪다가 외모까지 갑자기 노화가 오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노화 때문에 내가 당황스럽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한번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생각보다 간단한 시술로 해결될 수도 있으니까요. 꼭 한번 내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틀리에 성형외과 고주영이었습니다.